예,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21년도 부평연대 전환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7일 날 오후 5시 부평 사무실에서 그리고 온라인 주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1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회를 전환총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구를 지키자에 숨겨진 인간의 오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총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구를 지키자, 살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올바른 표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좀 사업 계획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나이가 46억 살입니다. 46억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페른기 대멸종은 해양식물의 96%가 종이 멸종이 됐고요. 그리고 백악기 말기 대멸종은 공룡과 해양생물 다수가 멸종했는데요. 공룡이 멸종했을 대멸종 시기에는 대멸종 직후에는 포유류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1층에는 공룡이 살고 있고 2층에는 곤충이 살고 있고 3층에는 세입자로 나무가 있고요. 4층에는 해양 생물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지구고요. 이게 설명드렸듯이 1층에 있는 세입자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건물주에 의해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퇴출당하자마자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됐죠. 과학자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에서는 공룡이 죽었는데, 쫓겨났는데, 지금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올 거다.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6번째 대멸종에 인간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도 6번째 대멸종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지구에 라는 건물주에 사는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지구를 지키자 라는 표현은요. 그런 생각은, 그런 오만은 이제는 지구에 겸손하며 나무, 물고기, 곤충 등과 공존하자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부평평화복지연대가 추구하는 전환사업 첫 번째는요. 전환마을입니다. 생태, 태양에너지, 도시농업, 대한 마을 공동체를 전환마을이라고 합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에너지 전환마을 성대골. 성대골이라는 곳은요. 전 부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세계 40개 도시 기후변화 대응 성공 스토리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대골 마을은 1단계 에너지 전략에서부터 2단계 생산, 지금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해서 에너지 판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 일상에 이런 에너지 전환 마을을 왜 성대골에서는 하려고 했을까요?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쓰나미로 인해 갖고 지금 이렇게 차나 모든 것들이 다 바다에 쓸려 갔던 사진입니다. 2011년도 그 원전 사고 이후 성대골에 사는 한 주민이 우리 마을만이라도 에너지 전환 마을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지금 좀 전에 보듯이 첫 번째 절약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평연대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해 등해를 통한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원점 처리 사업입니다. 동해 등해는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입니다. 열흘에서 한 2주 동안 애벌레 유충으로 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동해 등해는 소금기 있는 음식도 처리 가능하고요. 지렁이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번데기 때는 번데기를 활용해서 음식물 가축 사료나 그리고 어장의 물고기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평연대에서는
21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 키 높이에 한 평에서 모자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은 아파트 2개 동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요, 부평미군기지가 인천의 부평의 최대 현안인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부평미군기지는 사진에서 D구역에 있는 빵 공장이 이전이 안 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완전 반환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A, B, C 구역만 반환이 된 상태고요. A 구역은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 9월까지 토지 정화를 목표로 지금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B 구역에는 지금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의 존치 여부를 지금 심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도시숲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숲은 초미세먼지의 저감에 탁월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탁월하게 저감을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잔디는 미세먼지와 탄소의 저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에 비해서. 당연히 잔디보다는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맞겠죠. 기존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은요, 30% 공공부지고 70%는 문화잔디공원인데, 이것을 부평현대가 30%는 공공부지고요, 70%는 문화인데, 여기서 문화가 아니라 잔디공원이 아니라 도시숲으로 바꾸자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숲은 숲과 생태 체험장으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회원들과 함께는요, 그 대한사회의 아이디어 탐방을 하자는 건데, 새마을중앙운동부에 보면은요, 지금 사진에서와 같이 생명사회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3개의 대한사회에 대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사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가서 방문하면서 우리도 좀 새로운 영감을 좀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군기지 활용 방안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자는 겁니다. 캠프마켓 활용 방안 주인 모임을 결성을 해서 시민과 함께 방안을 결정하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사와 함께인데요.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를 바로 알자는 건데, 시민의 힘으로 대태전 캠프마켓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를 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미군기지 활용 방안을 좀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기후행동 365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영흥화력발전소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요, 인천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의 4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흥화력발전소는 폐기돼야 되는데요. 영흥화력발전소 측에서는 30년 수명을 다한 후에 LNG 발전으로 전환을 하자고 제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호기는 34년도, 3, 4호기에는 2038년도, 5, 6호기는 44년도에 30년을 다 쓴 다음에 LNG로 전환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가 사진과 같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OECD 국가나 유럽연합 국가에 있어 갖고는 권고 기준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30년까지 폐쇄할 것을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환경 운동 단체들은 2030년까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어떤 시민들의 힘이 보태져야지만이 30년까지 조기 폐쇄가 가능합니다. 방안으로는 LNG 복합 발전을 좀 더 확대하자는 건데요. 지금 현재 30%만 가동되고 있는 것을 80%로 확대하면 에너지 손실 없이, 그 에너지 총량은 변화 없이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365일 동안 1인 시위를 하자는 건데요. 방법을 보면은요, 월요일날 1인 시위할 사람 5명을 모아갖고 한 팀이 구성되면 매주 월요일날 1인 시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또 5명이 구성되면 또 화요일날 하고, 그런 식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팀을 구성해갖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인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내내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하게 되면
365일 1인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팀들을, 이런 것을 부평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거를 환승역에 있는 인천시청역 플랫폼에서 또 하고요.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계양역 플랫폼에서, 계양역에서 또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인천이 영웅화력 조기 폐쇄에 어떤 대중적인 어떤 물결을 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을 부평연대가 앞장서자는 제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나 구나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재정 자립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사업을 제안합니다. 초록지구 만들기 부평연대 에코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친환경 상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준비를 류현진, 우종찬, 김영애가 준비하고 있고요. 4월 오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좀 진행을 못했는데 자전거 교실을 진행하자는 거고요. 좀 4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교실 진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예비하는 차원에서 수세미 판매를 하자는 건데요. 무상임대로 토지를 임대받고요. 농사를 지어서 말려서 판매하자는 것이고요. 동시에 농산물 시장에서 대량 매입해서 이걸 판매하자는 건데,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은 국내산 수세미가 7,000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대량 매입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할 경우 많은 점 이익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익을 떠나서 저희 회원들이 주말 농장 하듯이 회원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가 수세미 주미할 농장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시대정신을 따르는 사업을 좀 진행하자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진실규명 416-518 삼행시 100일장이라고 어느 아이가 보낸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는 상품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부탁드릴 거는 어른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작년 20년에는 김희원 회원, 김계성 회원이 좀 후원해 주셨고요. 그 돈으로 모든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이라도 저희가 만원짜리 상품권을 전달해 줬습니다. 올해는요, 2회인데 작년에는 120명, 172작품이 이렇게 출품됐고요. 올해는 인천여성회와 공동 주관으로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인천에서 주로 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좀 미국이나 어떤 일본이나 동포들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작년에 부평정수장 시민감시단 기억하실 겁니다. 부평연대가 앞장서서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고 시민들이 불안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불만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 시민감시단을 만들게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1차 시민감시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다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계획을 부평정수장 측에서 수립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실제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설이 설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만 남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성과를 위해서 세 가지 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충 재발 방지의 설비를 완료했느냐 깔끔하게, 그거를 저희가 올해 시민감사 활동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평정수장의 원수는 풍납치수장에서 한강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후환경 위기가 지금 심해지면서 물이 탁도라든가 그리고 물의 상태가 되게 안 좋게 들어올 경우가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의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와 부평정수장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연결시켜서 그런 닥쳐올 위기들을 미리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좀 매개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3개월에 한 번씩 감시단 활동들을 좀 꾸준히 좀 벌어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회 때 모든 회원들께서 다 줌으로든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오시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설명이 좀 짧았는데요. 시간상 자세한 것은 그때 좀 더 좀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